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어, 저도 이렇게 홍소연 국장님처럼 이렇게 말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 사실은요, 말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스타마스타 장혜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제가요, 사실은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요, 저기 분당인데, 지금 현재 여수에 와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일찍 예, 파트너 후원으로 제가 지금 여수에, 전라남도 여수에 예, 운전 몇 시간 했나요? 한 4시간? 예, 제 운전 실력으로는 4시간 운전을 해야 여기 도착합니다. 정말 잘하는 거 없어요. 운전도 못하고요. 말도 못하고요. 정말 홍소연 국장님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저렇게 말 잘할까? 어쩌면 저렇게 말 잘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예, 저는 중국 사람이고요. 한국에는 2008년도 때 예,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저를 이제 초대 강사로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저 정말 잘 못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이고 오시는 것만 해도요 비전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말 못하는 사람도 저렇게 외국인도 한국에서 성공하는 거 보면 애터미는 진짜 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100%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2013년도 때 애터미 가입을 했어요. 그 전에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중국어 강사 일을 했습니다. 말로는 중국어 강사지만 사실은 정말 아기들 이렇게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예,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강사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만났을 때는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대부분의 중국 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 한국에 오시면 식당에서 일을 하시죠. 네,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로 저희 집은 중국에서도 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시자마자 그냥 자연스럽게 식당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애터미 제품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나요? 중국 사람들 어, 설화수를 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저희 엄마도요, 설화수를 너무 좋아해서 설화수에 영양 크림이요, 뭐요 해가지고 이렇게 다 쓰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나 설화수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게, 어, 뭐라고 하죠? 뻑뻑하고 이렇게 건조한 느낌이 있다. 막 땡기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되게 불편하다고 했었는데, 그때 마침 애토미에 영양 크림이 온 거예요. 네. 영양 크림이 와서 너무 싸가지고 하나에 얼마죠? 하나 사면 29,000 얼마, 3만 원 또. 네 개 사면은 뭐 하나당 15,000원 정도. 근데 그것이요, 마케팅의 어떠한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엄마는 결국은 3만 원짜리 샀었어요. 네, 절대 4개씩 안 사지 하고 샀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싸구려 줘봤자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내 이 얼굴에는 그래도 3만 원짜리는 써줘야지 하고 3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땡기는 느낌이 일단 없는 게 너무 좋아서 제품을 한두 가지씩 이제 사가지고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요, 애터미 제품이 이제 슬금슬금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4종은 없었어요. 6종만 있었고요. 해모임 있고 집에 샴푸 있고 이런 거 다 이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도 그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이 제품 되게 좋고 되게 싸, 너무 싸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요, 이 애텀이라는 이거에 대해서는요, 별로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 어느 날 갑자기는 항상 생깁니다. 저희 엄마가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집에서 그렇게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요, 절대 쉬지 않는 분이 어쩔 수 없이 집에 쉬는 예, 그런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이제 잠깐 쉬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누군가가 예, 그, 그 아줌마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꺼냈네. 죄송합니다. 예. 어, 예. 누군가가 이제 저희 집에 들이닥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스폰서님이신 지금의 총장. 예, 그때는 정말 판매사도 예, 안 되신 예, 우리 총장님이 예, 저희 집에 들이닥치신 거예요. 그 소개해 주신 그 우리 제품을 소개해 주신 사장님이라고 하기보다 이제 보험 아줌마죠. 그분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그때 저는 집에 없었고요.
그래서 들어오셔 가지고 애터미 인제 얘기를 하고 "내일 이러한 이런 저기 세미나가 있으니까 한번 들으러 가 보자." 그러니까 엄마는 "어 그냥 집에 있으면 뭐 해? 심심하니까 가 보자." 하고 갔다 오신 거예요. 갔다 오셔서 저한테 예 뭐 한 번 사면 되고 그다음에 뭐 쭉쭉쭉 뭐 쭉 내려가서 막 이게 되게 어 어쩌면 이런 그 제대로 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네트워크도 모르는 사람이 막 얘기를 하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이거 사기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러 진짜 가서 우리 엄마 사기당하게 안 만들려고 그냥 가서 본 거예요. 가서 본 느낌이 뭘까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본 느낌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돈은 번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말을 못 해?' 제가 처음 가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700-800 보시는 분인데 솔직히 말해서 어벙벙하시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 이어가시고 막 땀 삐질삐질 흘리시면서 어렵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요. 애터미 내가 써 봤는데 괜찮아. 가격도 싸. 근데 왜 저렇게 강의 못하는 사람 올려서 강의를 시킬까? 그래서요. 애터미의 다른 뭐 세미나나 이런 걸 보러 간 거예요. 보러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썩 잘하시는 분들이 예 안 계시더라고요. 이거 막 시작한 것 같은데 '내가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 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예 사업을 먼저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2014 년도 7월 1 일부터 애터미 사업을 이제 하러 뛰어들었습니다. 예. 뛰어들어서 한 결과가 지금 현재 네 로얄 리더스 클럽에 예 입성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선택을 하지 않고 전업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왔다면 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성공하는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실 텐데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요 말도 못하고요. 뭐 잘하는 거 없고요. 이거 지금 보면 PPT도요 잘 못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냥 말로 이렇게 딱 적어 놓고 뒤에다가 그냥 색깔만 입힌 거예요. 이거는 제일 PPT 잘쓰 못하는 하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사실은 성공의 법칙을 딱 물어본다면요. 스포츠님 따라하면 돼요. 그것도요 시스템 플러그인된 예 성과 내는 그러한 스폰서님 따라하면 될 것을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그죠? 아주 간단한 일인데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성공 노하우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근데 요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저한테 오늘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의 예 성공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 애터미 사업 하러 나와 가지고 전업이잖아요. 예 나왔는데 이 밖에서 돈 잘 벌던 사람이 애터미 사업을 딱 하러 나오니까 방향을 못 찾겠더라고요. 할 일이 없더라고요. 센터에 출근하라고 해서 나왔는데 주변에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저는 거기서 애기 역할이었어요. 네. 와서 할 일도 없고요. 뭐 다른 사람은 다 바쁘다고 막 제품 준비해서 나가고 막 그러는데 저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바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엄마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정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고 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이 전셋집을 예 비싼 거 살고 있지는 않았는데 거기다가 전셋값을 2천만 원 더 올려 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2천만 원? 예.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어디 가서 예 구해 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부동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찾으러 가서 집을 찾다 보니까 점점 안 좋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음. 그때요.
부동산 아저씨 뒷자락에 그냥 따라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몇 번 이렇게 그 느낌 아시죠? 예. 나는 어떻게 살았나? 이 30평생 살면서 길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부모님 정말 안 좋은 집으로 모셔서 살 수도 있겠다. 제가 그때 결혼도 안 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난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안 좋은 집, 지하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지하방. 예.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고 어떤 일을 찾으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 살게 만들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중국어 가르쳐 가지고는요, 되지가 않더라고요. 또 한 가지 방법. 가장 다이렉트로 좋은 방법 뭘까요? 네. 시집 잘 가는 거. 그쵸? 부잣집에 시집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부잣집에 시집 갈 자신이 없어요. 네. 그때는 이미 남자친구는 있는 상태인데 남자친구가 부자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생각을 접어야 되겠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애터미는 외치거든요. 한 달에 5천만 원 1억씩 벌 수 있다고.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부자로 살 수 있고 우리 부모님 잘 공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단했어요. 내가 정확히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를요. 딱 정립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요. 지금에 생각해 보면 그 2천만 원 올려 달라는 그 주인의 그때는 주인이 너무나도 믿고 요까지 했는데 지금은요. 그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쩌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신 걸로 저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거 없었더라면요. 저는 세워라 내워라 그냥 애터미 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잖아요. 전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집에서 실컷 자다가 예. 때 돼 가지고 그냥 나와서 한 몇 명 만나고 예 대충 나 사업했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목표가 뚜렷하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눈에 일이 보이더라고요. 센터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도요. 제가 좀 더 하게 되고 청소도 하게 되고 청소를 하게 되니까 센터가요. 저는 센터 차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센터를 정말 내 센터라고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고 예 그리고 사업을 죽기 살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예 애터미를 1 위로 두게 되었어요. 예. 주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 정리. 애터미를 과연 1 위에 두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항상 핑계가 있어요. 예. 무엇 때문에 안 돼. 무엇 때문에 못 가. 무엇 때문에 우리 아기 때문에 우리 뭐 부모님 생신 때문에 뭐 이런 걸로요. 계속 애터미가 뒷전으로 밀리게 되면은 예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네, 주변 정리 싹 하고요. 정말 애터미를 1 위에 뒀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가 제가 애터미 사업하러 나왔을 때 이제 완벽한 전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엄마 아니면 우리가 이 생활해 나기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수업 한두 개만 받아도 나 한 달에 100만 원 벌 수 있어. 요거 가지고 유지는 해야 되잖아." 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너가 그 수업하러 간다고 갈 때 올 때 시간 그리고 가서 수업하는 시간 다 하면 몇 시간이 소비가 돼. 그럴 때 만약 미팅 약속이 잡히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 약속이 잡히면 너 어떤 거 선택할 거야?" 당연히요. 그 중국어 수업을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결단했습니다. 예. 안 하겠다고. 그 후로부터는요. 저는 수업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예. 완벽한 전업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요. 어떤 일이 생겨요? 예. 수도세가 밀리고 예. 뭐 전기세가 밀리고 그리고 보험도 납입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예. 생기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요. 공짜가 없다고 봐요. 예. 내가 그런 것들을 정말 내가 몇 년 후에를 봤을 때 애터미에서 무조건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러한 수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주변에 그러한 일들이요. 되게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요. 지금에 와서는 파트너 사님들 물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예. 솔직히 그때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 솔직히 생각이 안 나요. 예.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안 나, 생각. 진짜 생각 안 나요. 왜냐면 이제는 뭐가 됐기 때문에요. 성공의 길로 가고 있고 정말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어려운 것은요, 어려운 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무엇을 터득했냐면 공짜는 없다. 이것을 하나 가지면 얘는 꼭 손을 놔야 된다는 것을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그것도 비용이잖아요. 예, 시간도 비용이고 내가 정말 보험도 못 낸 것도 비용이지만 그것을 나는 다 지불했고 지금은요 보험 잘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 몸 소중하다고 비싼 보험도 내가면서 예, 지불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나, 또 성공으로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완벽하게 몰입을 했어요. 이 완벽한 몰입은요, 몰입하는 그 느낌 여러분 아세요? 저는 몰입한 느낌을 어떤 거라고 비유를 하냐면 연애 해보셨죠? 한참 막 연애할 때는요 하루에 정말 2~3시간만 자도요 벌떡 일어나면 또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쫓아가. 예. 근데요 진짜 안 힘들어. 예. 너무 재밌고 즐겁고요 막 힘든지도 모르고. 저는 애터미에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지 애터미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느냐?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는 3개월은 완벽하게 몰입을 했어요. 예. 3개월은 정말 행복에 푹 빠져 가지고요. 힘든지도 모르고 졸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근데 그 미친 듯이 뛰어서 뭔가 결과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쭉 지금까지 제가 버텨온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요. 지금 또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어. 어떤 때는요. 아예 처음 다시 시작하는 그 느낌으로 막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열. 예. 저는 또 희열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희열이 언제 제일 많이 느낀 줄 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파트너 사장님들 후원을 갔을 때 그리고 그분들을 막 애터미 비전을 막 전하는데 그분이요 막 그 희망에 찬 눈길과 그런 것들이 막 저한테 쏙 빨려오는 그 느낌이요 너무나도 즐거워요. 네, 지금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지금 얘기하면서도 막 소름이 꽉 이런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 있으세요? 예. 그런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예. 그만큼 사랑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저는 몰입하는 자세와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 정말 몰입하셔야 되고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 진짜 대지 말아야 돼요. 핑계 대면요. 한다 해놓고요. 핑계만 탁 대기 시작하면요. 계속 떨어져요. 응. 내 열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스폰서들 계속 얘기하죠. 시스템 참석하라, 어쩌라, 막 얘기 많이 하는데 시스템 도대체 왜 참석하냐. 똑같은 얘기 맨날 듣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시스템 참석을 사업 시작하고 정말 완벽하게 참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왜 애터미 해야 되는지를 내가 정확히 정립했기 때문에요. 시스템 참석해야만 성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참석을 했어요. 뭣도 모르고 참석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이 사업은 스폰서님과 해야 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파트너는 왔다가도 가더라고요. 근데 스폰서는 항상 제 곁에 있어요. 변희정 총장님 항상 저희 옆에 같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스폰서하고 하는 사업인데 내가 스폰서님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님 참석하라. 오늘 무슨 미팅이 있다 그러면 네 하고 그냥 참석을 했어요. 왜? 스폰서님 그 한 사람하고의 나의 신뢰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완벽하게 스폰서님 얘기하면 그냥 참석을 했습니다.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예. 예. 그렇지만 그것도요 그냥 눈 딱 감고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스폰서님이요. 제가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가장 제가 어렵고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밤 12시 되면 전화 와요. 밤 12시만 되면 전화 오세요. 예, 왜 그럴까? 예, 오늘 어떻게 진행했냐 이러면서요. 진행 상황을 이제 다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전화 오는데 그때 전화 오면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소통이 없으면
예, 신뢰가 쌓이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시스템 꾸준히 참석하면 여러분들 느끼다시피 대화가 돼야 돼요. 근데요, 시스템 참석 안 하면요, 엉뚱한 소리 해. 나는 이 말하고 스폰서는 저 말하고. 그러니까요,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시스템 참석하면 스폰서하고 대화가 통하니까 시스템 참석해야 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참석하면 많이 배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맞아요. 배워요. 예, 우선 나한테로 봤을 때는 배우는 게 많거든요. 제품도 배우고 애터미 회사 뭐 사업 설명하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그 배움을요, 저희 성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성장에다가 초점을 되게 많이 뒀어요. 왜냐하면 음, 약간 조금 밖으로 이제 한 얘기를 드리자면요. 어, 저는 사업을 시작해서 어, 이 우측 라인에 보게 이제 좌우로 이제 두 줄 라인을 하잖아요. 두 줄 라인을 쫙 하는데 인맥이 없기 때문에 이 계층을 통해서 지역별로 나눴어요. 제가 기흥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흥과 수원이 한 줄이고 그다음에 이쪽은 분당하고 수지가 이렇게 한 줄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개척을 하면서 막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가입을 하면서 우측에 수지에서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요. 저희들이 막 한 8개월 정도를 찾아갔는데도요. 아무것도 안 사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했냐면 전에 아메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다고 하니까 저분들 막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막 가서 이제 그냥 인사만 하고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되게 저분들이 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갔는데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샀어요. 진짜 칫솔 한 가지도 안 샀어요. 얼마나 야박하는지.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라도 사주면 더 열심히 할까 봐 자기네들은 그 실패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아, 저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나. 간단한 중국에서 와가지고 힘들게 일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망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안 사주셨대요. 근데 그분들이 애터미 사업을요, 정확히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의 스폰서님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애터미에다가 이제 앉혀놓은 거예요. 결국 그분들이 하시게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보다 경험 많으신 분들인데, 이제 커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파다. 뭘 팠어요? 다이아몬드를 파낸 거 맞죠? 근데 어때요? 유능하세요. 저는 그때 사업 설명도 못해요. 제품 강의도 못해요. 강의라고는 써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준비된 리더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폰서님? 예. 말로 스폰서님이라고 하지만 제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저분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스폰서야. 스폰서도 아니야. 내가 저분들을 스폰서로 모셔야 돼. 예.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속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요, 성장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강사 돼야 돼. 내가 말 잘해야 돼. 막 이러면서 시스템 참석을 그때부터요, 하는데 전에 시스템 참석의 중요성은 알지만 나가서 당연히 이렇게 필드 뛰고 나와서 들으면 계속 뭔가 양분이 되지만요. 내가 강사하고 내가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되니까요. 오히려 그 시스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어디 활자 같아요. 막 팍팍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적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강의가 안 돼요. 말 못하니까 안 돼, 진짜. 나 전화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한국 사람들하고 전화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완전 이제, 진짜, 제일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냐면, 강의를 딱 이렇게 틀어놓고요. 아주 모범 강의를 딱 틀어놓고, 이랬습니다. 이랬습니까? 이랬어요. 까지요. 다 적었어요. 스톱 적고, 스톱 적고, 스톱 적고 해서 전체 강의 하나를 다 적어버렸어요. 다 적고 그거를요,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었어요. 사실 그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네.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씩 되는데 요 부분은 생략할게요. 조금씩 되는데 그래도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듣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요, 30분짜리 사업 설명을 그분 앞에다 다 내놓고 하니까 아주 지겨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니즈 파악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만 얘기해야 되구나. 제가 이걸 느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것을 통해서 강사가 됐어요. 예, 나섰어요. 그냥 강단 위에 올라서 가지고 막
얼마나 떨리겠어요. 막 둥둥둥둥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떨리면 소리 더 크게 해요. 막 못한다는 거 티 안 내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해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강사도 중요하지만 필드에서 제가 얘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기고 뒤따라서 제가 성장을 하니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후원 요청을 안 하시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후원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지금은 그 짱짱하신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 가신 분들도 스폰서님 하면서 스폰서님 강의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뭘까요? 저는 내 스스로가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만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스폰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성장에다가 돈보다요, 성장.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돈보다 성장하면서 막 성장을, 예, 이렇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당연히 시스템에 들어가면요, 정말 거절받다가도 시스템 들어가면 그냥 활활 타오르는 그 열정에 도취가 돼가지고, 또 나와서 힘이 생겨서, 예, 보는 사람마다 막 애터미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거는 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시스템 참석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조직 만들기라고 썼는데요. 음, 어떤 분들은 저희 파트너 산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소비자 구축을 잘해. 그래서요, 소비자 구축을 열심히 하고 사업자 막 찾으러 다니고 막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밖에서 필드에서 그러한 활동을 잘 하시더라도 시스템에 안착이 안 되고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는 사업자는 사업자도 아니다. 시스템에 앉아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사업자가 되고 위에 다시 돌아가자면 스폰서와 신뢰관계가 쌓이고 대화가 통하고 뭔가 진행이 이루어져 가고 성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왜 시스템 소득 계속 얘기를 하냐고요? 여기서 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성과가 안 나고 길게 갈 수도 없고 되다가도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의 이 강의가, 장애라는 이 강의가 정말 별로인 강의고 정말 아닌 강의라고 해도요. 이게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강의 못한 사람도요. 그분의 어떠한 것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어떠한 비전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의 못하는 사람 때문에 저는 애터미 사업을 했다고.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자리로 초대를 하세요. 네, 초대가 답입니다. 자, 사업을 하다 보면요. 저는 기브 앤 테이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페일링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적당히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예. 우리도 아시다시피 스폰서가 파트너 사장님 정말 열심히 한다고 많이 퍼주고 아시죠? 우리 여기 지금 다 기존 사업자분들이죠. 비비 퍼주고 사람 퍼주고 되던가요? 대부분이 더 요구를 해요. 대부분이 더 손가락질 하면서 니는 나한테 한 거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애터미는요, 분명히, 예, 동업자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 똑같다 이거예요. 총장 가신 우리 스폰서님도 그냥 사업자시고, 예, 리더스 클럽 들어간 장애란도 그냥 사업자시고, 다 여러분들도 판매사, 팀장 다 사업자인데, 우리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와서 다 똑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같이 이렇게 와서 그냥 사업자예요. 그러면요, 내가 작게 하면 누군가는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많이 하면 나는 작게 하게 돼요. 그러면 나의 적당한 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업의 개념이거든요. 그 동업한 개념을 이해를 하면요, 이 사업이 되게 쉬워지고요. 으쌰으쌰 재밌어요. 근데 누군가는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적게 하면 나는 왠지 이득을 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는 손해예요. 네. 그래서 주고받는 것을요, 잘 하자. 지혜롭게 하자. 네. 지혜롭다. 지혜롭다. 아주 정말 범위가 크죠. 적당히 범위가 커요. 네. 근데 내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뭔가 누구한테는요 너무 많이 요구를 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음. 각자 할 몫이 다 있다. 이것은 신뢰의 바탕이다. 예. 요것이 돼야 만 우리는요 누구 이렇게 피눈물 안 흘리고 사업을 끝까지 롱런할 수 있습니다. 음. 기존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근데 저도 우리 스폰서님 거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는 감사의 표현을요 충분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변인성 총장님 남자잖아요. 네. 남자기 때문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잘 표현하고 막 이런 거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 제가 항상 이제 필드 나가서 뛸 때면요 항상 옆에 같이 계셨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우측에는 이제 다이아몬드 막 아메 하시는 분들 막 나오시고 막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도 나오시고 근데 다 그런 분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평범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백 명의 이제 사업자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이쪽은 또 어디냐면요. 제가 여기 오늘 여수에 와 있잖아요. 먼 곳이에요. 여기는 다 서울, 경기도 쪽인데 이쪽은 막 먼 곳에 와 있으니까 뛰어야 되잖아요. 울진 뛰고 여수 뛰고 해남 뛰고 아휴 왜 다 이렇게 먼 곳이에요. 물론 서울에도 있어요. 예, 부천, 인천 이렇게 막 다 있는데 하여튼 먼 곳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먼 곳도요. 제가 정말 처음 이제 이쪽 시작을 막 시작했을 때 우리 스폰서님 다 같이 동행을 해 주셨어요. 항상 제가 여자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이제 운전하시고 제가 인제 이 운전을 잘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우리 스폰서님 모시고 다니고 싶어요. 근데 항상 저보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하지 말라고 아끼느라고 그러시는데 그럴 때면 진짜 되게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차에서 나눈 얘기들, 사업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신뢰가 그냥 어느 정도냐면 우리 가족이에요. 예.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엄마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스폰서님하고는 잠자는 것 빼고는 같이 했다. 스폰서님하고 잠자는 것 빼고는 같이 했다. 정말 그 정도로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파트너와 스폰서와의 신뢰 관계가 이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직속 스폰서는 항상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애터미는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직급 도전에 관한 나의 견해.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애터미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노하우 예를 들어서 정확한 딱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막 하면 돼요. 막 하면 되는데 직급 도전에 관한 것은 제가 수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제 스스로 예, 제 스스로 그냥 제 경험에 의해서 이러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김에 이렇게 적었어요. 음. 사람은 여러 가지 타입별로 이제 나누는데 직급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타입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 보면. 음.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A 타입, 개인 목표, 그냥 내가 그냥 내 혼자 언제 도전하겠다, 언제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그 정한 시간에 도전을 못하고 유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것을 딱 정해놓고 하려고 하면요, 그때 가면 못해요. 그러면 개인 목표는요, 거의 쉽게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B타입 한번 보세요. 개인 목표 스스로 잡고 그리고 성과 내는 훈련된 사람은 목표의 달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스스로 생각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까하고 딱 반대죠. 내 스스로 정하고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관찰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훈련된 사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이미 이런 것들이요. 훈련되어 있어요.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 목표를 잡고 성과 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훈련된 사람들인데 그닥 많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애터미 비전을 본 사람들도 보면요. 애터미 비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딱 비전 보고요. 애터미 사업을 되겠다 하고요. 자기 목표를 딱 정하고 촥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보게 되면 거의 밖에서도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음.
근데 저같이는요. 예. 처음에 2013년도 시작해서 우리 엄마가 같이 사업 진행할 때도요. 저도 꾸준히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다 보면 되겠지. 어. 그래 되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2013년도 진행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진행이 돼. 그러니까 '이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요 A 타입이에요. 개인 목표 쉽게 접는 타입이에요, 저는. 예. B 타입은 개인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딱 정해서 진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많지는 않다. C 타입입니다. 바보 타입. 저는 바보 타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바보 타입이에요. 예. 단체 목표에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저는 제 스스로는요 힘이 정말 없어요. 그리고 결단력도 없어요. 뭔가 하자 그러면요 왠지 뒤로 빼고 싶은 생각도 해요. 음. 근데 저는 뭐는 있냐면 단체가 어떠한 목표를 있으면요. '나는 그 목표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떠한 직급 목표가 딱 있으면 무조건 그거를 내가 스트레스 받더라도 해냅니다. 저는 해냈어요. 위에서 그냥 내리매기는 거 해야 돼?"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 근데 저는 했어요. 왜? 저는 그게 성공의 방식이고 만약에 내가 그거를 안 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뒤처진다는 거. 내 스스로가 더 많이 뛰어야 되는데 안 뛰고 안주한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스폰서님 얘기하는 데는요. 제가 무조건 따라 했어요. 그래서 후에 제가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리더십은 먼저 협조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보통 리더십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대장이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먼저는 협조의 자세가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에 제가 여기서 또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사업에서 소통이라는 것은 스폰서님, 나, 그리고 나의 파트너 한 명이라도 이 세 명이요. 관통이 돼서 통해서 소통이 된다면 이 사업은 일사천리로 간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예. 그다음 B 타입이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하면서 힘든데 다음에 할게요. 음.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스폰서님이요. 스폰서님이 힘드세요? 네.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파트너는 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인제 많은 애터미 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애터미 돈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안 된다, 안 된다. 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스템 그런 거 다 참석했는지 그것도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돈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리더가요. 땡기지 않았어요. 잡아당기지 않았어요. 잡아당겨야 돼요 진짜. 파트너 사장님들은 나를 포함해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C 타입이 많다고. 이렇게 밑으로 계속 A 타입이 많다고. 자기 본인이요 어떠한 것을 정하면요. 이게 쉽사리 그냥 다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당기면 그 순간에는 '스폰서 나한테 스트레스 주고 왜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같이 이행을 하면서 진행을 해서 성과를 내면요. 파트너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이 사업의 성과가 내기 시작해서 그 재미를 보게 되면요. 사업을 열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욕 먹죠? 스폰서 욕 먹죠. 근데 스폰서 욕 먹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어떤 때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냥 이런 사람만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욕 먹어도 우리가 파트너를 한번 벼랑 끝으로 몰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1 년, 2 년, 3년 진행했는데 돈 안 된다고 갑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싶으세요? 애터미는 분명히 되는 사업인데 그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당기셔야 돼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인제 저도 인제 요즘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인제 문제점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스폰서님 제 파트너는요 어 계속 저는 후원하고 싶은데 파트너가 시간 없다 그러고 계속 핑계 대고요. 계속 뭐 집에 애기 아프다니 뭐 집에 뭐 또 무슨 행사가 있다니 후원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그 본인이 계속 안 간대요. 그럼 제가 어떡하라고요?" 이거는요. 스폰서 입장에서는 대놓고 얘기를 하면요. "사장님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파트너를 계속 "안 뛴다, 안 뛴다, 안 뛴다." 얘기 많이 하죠. 근데요. 그것은 파트너의 핑계를 우리가 방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팀에서는 잘 뛰는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은요. 음 항상 2대 1이 2대 1, 3대 1로 후원을 해요. 2대 1, 3대 1로 후원을 해요. 혼자 가는 것보다 2대 1, 3대 1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여기 팀도요. 원래 다 안 가는 팀이었어요. 시스템 참석 잘해.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데 활동이 없어요. 활동이 없어. 왜 그러지? 핑계 대는 거예요. 탁 갈 때 되면요. 그 사람 약속 못 잡았어요. 그 사람이 막 핑계 대고 그래요. 음. 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중국에 영길에 저는 영길 사람은 아닌데요. 영길에 가면 그 사투리가 있어요. 제가 별말 다 하네. 사투리가 있는데 그 말에 "끄쓰고 나가자."가 있어요. "끄쓰고 나가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끌고 나가자라는 얘기거든요. 끌어당겨서 그냥 무조건 끌고 그 의미에는 뭐가 더 있냐면 안 돼도 그냥 나가. 그냥 무조건 나가. 무조건 나가. 무조건 나가자. 이거예요. 나가가 아니고 나가자.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끄쓰고 나가자. 핑계를 댈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만났는데 "오케이. 괜찮아. 우리 둘이 그냥 가자. 그냥 가서 딴 데라도 한번 돌자. 그냥 가자."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갈 데 없으면요. 둘이서요. 차에서라도 왔다 갔다 대화를 해요. 같이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끄쓰고 나가자가 우리의 어떻게 어떤 뭔가 어 유행어가 돼 버렸어요. 무조건 "끄쓰고 나가자. 끄쓰고 나가야지 뭐." 하면서 끄쓰고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애터미 사업에서 제대로 된 마인드, 태도, 몰입이 다 나오려면요. 끄쓰고 나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의 파트너 사장님들은 많지 않아요. 다들 애터미에서 성장을 하게 되어서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끄쓰고 나갑시다. 네. 저는 오토 판매사 어떻게 했을까요? 오토 판매사 가는 거 얼마나 걸렸어요?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오토 판매사 진짜 오래 걸렸어요. 2년 반. 진짜 오래 걸렸죠. 지금 2년 반 걸리면 안 되죠. 제가요. 판매사 도전을 2013 년도에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고 애터미 사업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사업 시작한다고 하셔 가지고 7월 달에 판매사 한 번 도전하고 그다음에는 1년 동안 도전 안 하다가 한 연말쯤에 한 12월 달인가 1월 달에 가서 판매사 도전하고. 근데 왜 그랬을까? 솔직히 판매사 도전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잠을 못 잤어요. 엄마도 잠 못 이루고 저도 못 이루고요. '이거 결국은 다단계 어디 들어가나 보다.' 막 그 걱정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스폰서는 "성공하려면 판매사 도전해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도전해 보자. 그래 뭐 죽기야 하겠어. 해 보자." 그런데요. 7 월에 1 월에 가입을 하고 7월 달 동안 6 개월 동안 시스템 참석하면서 많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때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막 개척하느라고 맨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개척을 했는데 7월 가서 판매사 도전을 하니까 이 속도가요. 이 발의 속도가요.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왜? 물건을 막 들여오니까 이게 빨리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그 속도보다 배의 속도로 뛰게 되는 우리 자신을 봤어요. '이래서 판매사 도전하라고 하구나.' 그거까지 느꼈어요. 그래서요. 진짜 많이 나갔어요, 제품이. '야 평소보다 진짜 제품 많이 나간다.' 막 판매하고 막 땡기고 막 이런 거 당연히 있었지만 정말 많이 판매를 했어요.
아, 이것 때문에 하구나. 이건 느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거냐면, 아, 또 해야 되면 또 저렇게 뛰어야 되는데,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안 했어요. 두려웠어. 예. 두려운 게 이제는 무섭진 않아요. 근데 뭐가 두렵냐면, 많이 뛰어야 되니까 이제 사람의 게으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룬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하니까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판매사 도전 또 했어요. 그 다음엔 도전이 다시 재도전이죠. 한참 안 했으니까 재도전이 유지가 아니죠. 재도전 했습니다. 재도전하고 그 느낌을 또 찾았죠. 판매사의 그 느낌을. 그래서 이건 해야 된다. 이건 100%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틈을 줄였어요. 2달에 한 번. 퐁당퐁당 한 번. 이렇게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 일이 또 발생이 됐어요. 하여튼 우리는 자극을 받아야 뭐가 되나 봐. 우리 노중구 단장님이 그때는 본부장님이셨어요. 칠판에다가 오토 판매사의 올해 목표가 될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는데 장애란이 없어요. 화나죠. 왜 내가 안 들어가야 돼? 하면서. 그래서 그때 결단한 게 뭐냐면 오토 판매사 무조건 해내야 되겠다 해서요. 스폰서님 기억나는데 스폰서님 정수기에서 물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물 끓인다고 물값 받고 계시는데 그 앞에 딱 가가지고 스폰서님 저 오토 판매사 될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한 번도 오토 판매사 안 된 적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처럼 아주 자연적으로 올라온 오토 판매사는 아니었어요. 오토 플러스 수동이었어요. 예, 수동과 자동이 결합된 오토 판매사죠. 그렇지만 해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업자가 더 활성화가 되고 소비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해보니까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도 정말 애터미는 싸고 좋은 제품이니까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오토가 되겠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만 저는 우리 파트너들 보니까요.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신 분 계세요. 저는 존중해요. 네, 존중은 해요. 그렇지만 그분들 보니까 오토 판매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한계가 있어요. 오토 진짜 아주 소비자 구축을 통해서 오토가 되려면요. 안 되더라고요. 저희 파트너들 최고요. 최고가 150, 150이에요. 최고가 나온 포인트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진짜 밀고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서가 문제예요. 또 아시나요? 저도요 오토 판매사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오토가 되니까 슬슬 이제 막 맨날 포인트가 막 70대 30, 70대 40, 50 막 이렇게 맞고 하니까 막 슬슬슬 올라오니까 막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는 애터미에서 뭐라 그래요? 오토 판매사가 되면 애터미에서는 성공했다. 나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저 그냥 가만히 놀았어요. 근데 놀아보니까 깔랑깔랑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니구나. 정신 차려야지. 네, 정신 바짝 차렸어요. 근데 사람은요. 이게 계속 기억력이 없나 봐요. 리더스 클럽 딱 찍고 나니까요. 배지 딱 차니까 또 놀아도 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며칠 놀았어. 아니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요. 내가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예, 도모를 하고 구축을 하고 정말 최고의 정점까지는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로얄 갔을 때도 좀 그랬어요. 고백하자면 좀 그랬는데 빨리 잡았어요. 이제는 아니까. 네. 저는 제가 완벽하게 애터미가 무조건 이거는 이건 100% 이거는 100%가 아니고 200%막 자신감 넘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스폰서님이 리더스 클럽 배지 달았을 때 제가 아니고 우리 스폰서님 리더스 클럽 배지 달았을 때 그분이 1,000만 원일 때 제가 500만 원, 4,5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2,000 되니까 제가 그때 얼마 됐더라? 한 800, 7, 800 정도 됐을 때. 음. 우리 스폰서님 돈 되게 하니까 내도 돈 되네?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제가 스폰서님한테 한 번은 장문의 문자를 쓴 적이 있어요. 스폰서님, 스폰서님 저한테 뭐 고생했다 뭐 이런 문자 주셨을 때 제가 이런 문자를 썼어요. 스폰서님
스폰서님이 빨리 우리 사모님한테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돈을 팍팍 집에다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스폰서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보낸 적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안 까먹고 우리 스폰서님도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스폰서님이 방금 금방 우리 저하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똥차 타고 다녔었을 때 똥차에서 우리 스폰서님 사모님이 전화를 왔는데 우리 스폰서님은요 비밀이 없어. 스피커 켜고 얘기를 해요. 스피커 탁 켜고 얘기하는데 스폰서님이 여보세요 이것도 없어요. 전화 탁 들자마자 집에 밥솥이 고장났잖아. 애들 밥은 먹여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소리를 꽥 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못 참았는지 몰라요. 우리 스폰서님 되게 창피할 거라는 생각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스폰서님이 빨리 집에다가 돈을 갖다 주는 스폰서님이 되시면 얼마나 아름답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어떨까요? 우리 스폰서님 사모님이요. 여보 이래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그때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서 우영이 아빠 하면서요. 얼마나 간사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지금도 사모님 만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모님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저는 다 자기 가정이 있고 정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라는 것을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파트너, 스폰서 마찬가지라는 거. 그러면 누군가를 돈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은 자연적으로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스폰서님 돈되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자연적으로 되더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런 마음으로 사업하면 안 될 수가 없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에서 목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어떤 직급 목표가 아니고요. 이런 목표예요. 돈이 되는 목표. 오토 판매사 되라. 리더스 클럽 되라. 제가 애터미 회원 번호가 154-2414 150만 번대예요. 그러면 저는 방금 가입했을 때 애터미에서는 150만 등이에요. 근데 저는 애터미에서 학교에서 등수를 따진다면 저도 애터미에서 등수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리더스 클럽 들어갔을 때 저는 제가 600등에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로얄 리더스 클럽 들어갔을 때 저는 200등에 들어가겠죠? 네. 내가 애터미에서 진짜 많이 앞당겨 왔구나. 더 노력해서 크라운 리더스 클럽. 아무리 못해도 100등 안에는 들어가자. 이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요. 물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고 이런 것들을 정확한 나의 간절한 목표를 딱 정하고 그것을 세분화시켜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목표를 분명히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표가 없으면요. 애터미 성공 못해요. 왜요? 애터미는 목표를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애터미 임페리얼 된다.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는 이러한 목표가 물론 있겠지만 내 스스로는요. 애터미는 부담을 안 주잖아요. 유지비가 없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맞죠? 애터미의 보상 플랜의 단점이 그거예요. 맞죠? 그러면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애터미는 유지비가 없고 어떠한 것들이 없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정하는 사람은 성공할 것 같다. 맞나요? 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한 사람은 됩니다. 근데 애터미는 무한단계, 무한누적이고 30만 포인트를 될 때까지 기다려서 준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사업자가 프레시아웃 안 시켜준다고 한 달, 2달 걸리면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목표를 정했어요. 나는 매일 30만 포인트 맞는 것을 내 목표로 정하겠다.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언제까지 나는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 이것을 정확히 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 목표를 정했을 때 우주는 나를 도와요.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진짜 우주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목표를 정하면 자, 내가 올해 목표를 200만 원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내 스폰서님은 나의 그 목표에 400만 원의 자기의 목표를 정해요.
그러면 나의 그 위에 있는 목표는요. 8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장애란 한 대까지 올 때까지 저는 3000만 원 목표를 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목표를 같이 동일한 혹은 같은 목표. 당신은 200만 원 목표, 나는 400만 원 목표. 이런 목표를 다 연관이 되어서 짜게 된다면 스폰서님이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후원을 할까요? 목표가 나 혼자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팀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팀의 목표가 되면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왔고요. 우리 스폰서님도 항상 목표로 일을 진행해왔어요. 네. 그래서 목표는요. 스폰서님하고 앉아서요. 제대로 짜세요. 진짜 제대로 짜세요. 약간 비현실적으로. 약간 비현실적으로. 완전 비현실적 말고요. 건방 사업 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나 저기 막 2년 만에 임페리얼 갈 것이다. 그건 비현실적인 거고. 예. 약간 정상에서 약간 비정상으로 자세요. 예, 저는 그거 권유합니다. 예. 200만 원 목표 짜면요. 100만 원이라도 될 수 있어요. 100만 원 목표 짜면요. 50만 원이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목표, 그 속도대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히 짜요. 큰 거. 크게보다 비현실적으로. 네. 좋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2분 남았습니다. 네. 저에게 많은 사장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중국 사람으로서 한국 땅에서 애터미 사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우리 파트너 사람들 정말 잘하시는 분은 예, 애터미 사업이 제일 쉽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업하신 분들 연배 좀 있으시고 세상의 풍파를 겪으시고 하신 분들은 애터미 사업보다 쉬운 게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나한테는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예, 어려운 점이 많죠. 네. 일단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산다는 자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에 가서 살아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러 가지 편견, 보는 선입견, 네. 그런 것들 있죠. 네. 저는 중국 한족도 아니고 조선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중국 사람이라는 그런 편견들이 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 파트너, 스폰서, 스폰서는 아니지만 파트너, 그런 상황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냥 결과, 성과, 성적으로 보여주면 끝이다. 그래서 저는요, 더 악을 쓰고 성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공했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무시할 때가 참 많았어요. 저는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자라는 그러한 주의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면 말을 배워서 하면 되고, 신발이 없으면, 뭐라도 엮어서 신발로 신고 다니면 되겠죠. 제가 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집에 하수구가 막혔는데 뻥뚫이로 안 뚫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인맥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5명의 인맥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벽한 개척이었어요. 예, 완벽한 개척이 있어. 그럼 인맥이 없어요. 인맥이 없으면 천지의 사람인데 찾아가면 되잖아요. 없으면 뚫으라예요. 없으면 뚫어라. 그리고 그 편견들을 무시를 하라. 그리고 여기에 문화에 따라서 내가 변화해 가라. 꼭 고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이 문화에 따라서 한국 문화에 따라서 한국의 말로 한국의 정서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 사람들도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뭐가 어렵냐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억도 안 나요. 정말 기억도 안 나요.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지나간 거는 정말 너무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 그냥 스토리거리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성공하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란 시장 지금 난리 났죠. 네, 500만 명 막 가입됐고 중국에서 막 로얄 리더스도 로얄 마스터도 막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내가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배우고 내가 애터미에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애터미를 왜 하는지를 정확히 인지를 해야만 해외 사업도 잘 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중국이라는 이 사업을 지금 저도 못 가잖아요. 저도 못 갔어요. 그러면 어차피 못 갈 것을 그 중국이라는 그 사업 비전을요, 한국 분들한테요, 충분히 전하고 중국으로 넘어가세요. 중국 비전으로 한국 사람들을 깨워내는 일에 아주 주목을 하셔서 사업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 왜냐하면 애터미는 사업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예. 모든 시스템의 중심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 사람이지만 아직도 한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VOV를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돌리면서 애터미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중국에 막 어떠한 직급을 간다고요. 막 조급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차근차근 여기서 애터미를 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중국의 인맥이 나왔을 때 그분들을 잡고 정확한 애터미 비전을 정확히 원칙 중심으로 해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터미 이 사업은요. 우리 이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2천만 원 버는 이 수익이 지금 제가 죽더라도 지금 이 순간 제가 죽더라도 우리 아들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손자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2천만 원이라도 해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산소득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최고가 1억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자산소득 어마어마하게 구축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의 말을 하나 인용을 할게요. 자, 애터미가 아무리 힘들어도 똥찌개 지는 만큼 힘드냐. 너 똥찌개 3년 지면은 너희 3대가 잘 살 수 있어. 너 질 거야, 안 질 거야? 질 거예요, 안 질 거예요? 손 들어주세요. 네. 똥찌개 3년 지는 일도 아닙니다, 애터미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애터미 사업을 하십시오. 무조건 하십시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요. 저의 이 성공 노하우를 오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중국 사람이 한국에서 그냥 악바리 정신으로 그냥 해왔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100%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